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미국 사람인 더스틴 카터는 5살 때 상처에서 균이 전염되어 온몸에 퍼지는 수막구 균열증이라는 병에 걸려 양쪽 팔과 양쪽 다리 모두를 잘라야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혼자 가기까지 2년이나 걸린 시간은 평범한 다른 이들보다는 오랜 시간을 익혀야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더스틴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다른 이들이 하는 걸 모두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천진난만한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어려움의 시기가 많았습니다. 사춘기를 유난히 힘들게 겪기도 했죠. 하지만 긍정적이고 도전적이며 유머 감각이 뛰어난 더스틴은 결국 자신의 도전을 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레슬링으로 유명한 힐스보로 고등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주 대표가 되기까지의 도전을 합니다. 신체가 온전해도 어려운 운동인 레슬링에서 우승을 여러 번 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더스틴. 그는 말합니다. 자신을 그 자리까지 있게 해준 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을 훈련해준 코치와 선생님들이라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인생을 원망해 본 적이 없고 나에게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리고 더스틴이 만든 기적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더스틴을 주님께 맡기고 늘 기도해왔던 것이죠. 더스틴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가 희망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없는 것에 불평을 가지는 시간보다 있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더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더욱 가능성을 보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꼭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씨 전해드리면서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남과 함남, 황해도 곳에 따라 소나기, 낮부터 평북과 함경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 함경도 5에서 40mm, 평북과 황해도 5에서 2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에 구름 많고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고
글피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글피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에 구름 많고 비 오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글피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에 구름 많고 비 오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앞바다 맑고 먼바다 구름 많다가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쇼생크 탈출 영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은 1994년 스티븐 킹의 중편 소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프랭크 다라본트가 대본을 쓰고 감독한 영화입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에 갇힌 주인공의 탈출 성공 이야기인데요. 자유가 없고 죄인들의 집합소인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 자유를 찾아 나가려는 희망을 가지고 실천하여 탈출에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화 줄거리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교도소의 아침 점호 시간. 그런데 한 죄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Man missing on tier 2, cell 245. Dufresne, you hear me? 감방을 들여다본 간수의 표정은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죠. Oh my holy God. 죄수 앤디 듀프레인이 탈옥한 것이었습니다. Lord, it's a miracle! Man up and vanished like a fart in the wind.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앤디는 어떻게 감옥을 탈출했을까요? 이번 시간에 끌어올릴 영화는 제목으로 스포일러하는 영화, 채널 돌리다 보면 끝까지 보게 되는 마성의 걸작, 쇼생크 탈출입니다.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던 앤디 듀프레인. 그는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1940년대 교도소에는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감옥이라는 공간의 비인간성을 뚱보 죄수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뚱보를 괴롭히는 다른 죄수들의 짓궂은 장난에 눈살을 찌푸렸다가 뒤이어 이어지는 간수장의 무자비한 폭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뚱보 죄수는 목숨을 잃었죠. 앤디는 죽은 죄수의 이름을 묻습니다. What was his name? What'd you say? I was just wondering if anyone knew his name. What the fuck do you care, new fish? Doesn't fucking matter what his name was. He's dead. 여기서 이름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감옥 안에서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는 하나의 죄수일 뿐이지만 그도 밖에서는 이름이 불리는 한 명의 인간이었을 테니까요. 감옥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름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이제 겨우 감옥 생활에 하루 지난 앤디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고 이름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했죠. 앤디는 감옥 생활에 적응해 갑니다. 취미를 시작하기 위해 쇼생크 감옥의 밀수꾼 레드에게 암성 망치를 주문하기도 하죠. 하지만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듀프레인은 다른 죄수를 강간하는 보그스 패거리에 찍혔고 그들은 짐승처럼 잔인하게 듀프레인을 강간했죠.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 봄, 앤디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는 교도소의 야외 작업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간수장이 상속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던 앤디. 그는 실력을 발휘해 간수장의 35,000달러를 지켜내고 그 대가로 한 사람당 맥주 3병을 요구합니다. 정작 본인은 단 한 병도 마시지 않았지만요. 앤디는 술 때문에 감옥에 오게 되었고 아마 다시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Hey, want a cold one, Andy? No thanks. Gave up drinking. You could argue he'd done it to curry favor with the guards. Or maybe make a few friends among us cons. Me, I think he did it just to feel normal again. 앤디는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감옥에 길들여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영화는 브룩스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보여줍니다. Stay back! Stay back outside! What the hell's going on? You tell me. Just 1 second, he's finding out come the knife. Yes. So put the knife down. Brooks, look at me. Put the knife down. Look at his neck, for God's sake. Brooks, look at his neck. He's bleeding. It's the only way they'd let me stay. Come on, this is crazy. You don't want to do this. Come on. Put it down. Hey, come on. 브룩스는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에게 석방은 공포였습니다. 바깥 세상은 수만 광년 떨어진 어느 외계 행성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Dear fellows, I can't believe how fast things move on the outside. I saw an automobile once when I was a kid, but now they're everywhere. 처음엔 싫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였죠.
앤디는 간수들의 금융 업무를 도맡아주며 그들의 환심을 샀지만 여전히 길들여지는 것에 저항했습니다. 간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앤디는 교도소 전체에 이름 모를 오페라를 방송합니다.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만약 글이나 말이 아니라 영상과 소리만으로 자유를 표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쇼생크 탈출의 오페라 장면은 뜻모를 소프라노의 목소리만으로 영화만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죠. 교도소장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 더러운 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앤디는 그 돈을 세탁하는 일을 맡았죠. 덕분에 교도소 도서관을 새롭게 개장하는 등 하고 싶은 일을 방해받지 않고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온 지 19년째 되던 해, 토미 윌리엄스라는 건방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Hey, come on, old boys! Move it like molasses! Making me look bad! 그는 아내와 딸을 위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싶었고 앤디는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토미로부터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앤디의 아내를 살해한 진범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죠. 앤디는 항소를 생각했지만 소장은 이를 허락치 않았습니다. 앤디가 석방되면 더는 검은 돈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결국 소장은 토미를 죽이고 앤디를 영원히 가둬두려 하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저항할 이유마저 잃어버린 앤디. 친구들은 앤디가 브룩스처럼 자살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렇게 기나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앤디는 정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앤디가 자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소장은 노발대발했습니다. This is a conspiracy. That's what this is. One big damn conspiracy! And everyone's in on it! Including her. 앤디는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암석망치로 벽을 뚫고 수백 마일의 오물길을 기어가 자유를 쟁취했죠. 소장의 비자금은 앤디의 퇴직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부신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쇼생크 탈출은 여러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감옥의 어두운 분위기를 위해 필터를 씌우고 촬영했다거나 암시와 반전을 위해 철저히 계산된 구도와 편집을 활용하는 등 기술적으로 공부할 점이 많은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영화가 사랑받는 이유는 역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는 구속과 자유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거나 해설하려 들지 않죠. 대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뚱보 죄수의 이야기, 브룩스의 이야기, 토미의 이야기, 그리고 앤디의 이야기. 이야기는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들고 그 속에 담긴 숭고한 가치를 보았을 때 지워지지 않는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희망의 긴 여행을 떠나는 자유로운 사람.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본 후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문화를 추억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레트로, 노포라는 용어들이 문화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인지 영화도 90년대 영화들이 재개봉을 한다. 지난달에는 영화 레옹이 재개봉을 하더니 이어서 쇼생크 탈출이 재개봉하였다. 쇼생크 탈출을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95년도에 개봉한 영화이니 초등학생 시절이다. 영화관에서 봤을 수는 없었고 명절이나 절기 특집으로 TV에서 방영해주는 일부 장면만 잠깐 스쳐가듯 봤던 명작이라는 것이 아는 것의 전부였다. 그 유명한 포스터의 장면이 앤디의 탈로쿠 장면이었다는 걸 지금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주인공 앤디는 누명을 쓰고 쇼생크 감옥에 들어간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불륜한 남편까지 살해했단 이유로 종신형을 받는다. 이른 나이에 엘리트 은행원으로 사회적으로는 제법 성공한 위치에서 악명 높은 죄인의 집합소인 쇼생크 감옥으로 수감되며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곳에는 매일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다. 그 반복되는 삶은 초반에는 절망이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조종당하는 노예처럼 살아간다. 담배 몇 개 피해 휴식을 느끼고 성적인 쾌락을 채우려고 강간 대상을 찾아 강간을 해도 같은 범죄자 집단에서 누구를 지켜줄 법도 없는 곳이다. 알면서도 묵인되고 그 안에서 또 범죄가 난무해도 그곳이 세상에서는 범죄자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이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억울하다고 한다. 주인공 앤디는 정말 억울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냥 다른 이들과 같은 억울함일 뿐으로 취급된다. 언제 탈출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쇼생크를 탈출할 하루하루를 만들어간다. 앤디가 어느 교도관의 사정을 엿듣게 되고 그에게 세무 처리를 도와주게 되면서 교도관직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무 처리에 도움을 받게 된다. 그에 대한 혜택으로 도서관의 책을 관리하는 직으로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감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도서관을 탄생시킨다. 쇼생크 감옥에서 앤디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어쩌면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뜻이 의지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게 여기에 살 이유가 더욱 없어져서 탈옥을 결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철옹성 같은 감옥에서 종신토록 사는 상황을 순응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친구가 된 레드는 앤디에게 먼저 이곳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쇼생크에서는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자해하는 일이라고, 희망은 갖지 않는 것이 이곳에서 잘 지내는 삶이라고 지속적으로 조언해준다. 앤디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앤디는 굽히지 않고 말한다. 희망은 좋은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앤디는 20여 년 동안 작은 망치를 가지고 굴을 파서 탈출에 성공했고 이후 자신과 헤어질 레드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자신의 부인과 첫사랑을 나눈 추억의 장소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가겠다고, 석방되게 되는 날 그곳에서 꼭 그 물건을 찾아달라고. 그의 탈옥으로 쇼생크의 각종 불법 비리들은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주인공 앤디는 자유를 얻었다. 레드는 40여 년 만에 석방되어 브룩스와 같은 사회의 부적응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던 중
앤디의 말을 기억하며 그 장소를 찾아 나선다. 그곳에서 앤디가 말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돈과 편지였다. 편지 속에는 자신이 간 곳에서 사업 친구가 필요하니 이것을 봤을 즈엔 석방되어 있을 레드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한다. 레드는 자유를 향한 여정을 결심하고 앤디와 만나는 장면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쇼생크에서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갇혀 살던 그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 새롭고 낯선 땅을 가는 일은 어쩌면 쇼생크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친구 앤디가 먼저 간 낯선 땅으로 가기로 결심하면서 독백하는 장면의 마지막 말은 그러나 그는 친구 앤디가 먼저 간 낯선 땅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가는 길에 독백하는 장면의 마지막 말이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의 긴 여행을 떠나는 자유로운 사람. 태평양이 내 꿈에서처럼 푸르기를 희망한다. 북녘동포 여러분, 희망은 소중합니다.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희망을 가지시고 사라지지 않을 좋은 것을 간직하시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